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23년간 약 1,800여 건의 부동산 건설 재건축 재개발 소송을 수행한 경험으로 오늘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여금 사건에 있어가지고 가압류 신청 제출이 필요한 경우였어요. 돈을 빌려주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그냥 대여금 소장만 낼 게 아니고 가압류도 한다더라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가압류하고 가처분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대여금 소송에서 가압류가 꼭 필요한 것인지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r119co.kr에 들어오시면 하단부에 온라인 강의 옆에 나홀로 소송 김재영 대표 변호사 따라하게 해가지고 대여금 청구 소송란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를 설명을 드릴 텐데, 차이가 뭘까요? 가압류, 가처분. 첫째, 글자가 다르죠. 하나는 압류, 하나는 처분.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명확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가압류, 가처분의 차이는, 첫째, 가압류라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을 경우입니다. 금전채권이에요. 금전채권. 돈을 받을 것이 있을 경우에, 그 돈 갚을 사람 소유의 부동산이나 은행 계좌 등에다가 본안 판결을 받을 때까지 임시로 압류를 해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5천만 원 받을 게 있다. 그런데 5천만 원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6개월이나 1년 소송해가지고 5천만 원을 받는 걸로 이겼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소송을 진행 도중에 저 사람이 어떻습니까? 돈을 빼돌려 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재산을 다 처분해버리고 아무 재산이 없어가지고 배째라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 부동산이 있거나 아니면 은행 통장이 있으면 은행 통장에다가 임시로 압류를 해두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대전제는 돈을 받을 것이 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처분은 뭐냐? 가처분은 다른 사람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할 경우가 있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청구 이행 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본안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에 이 사람이 질 것 같으니까 소유권을 부동산을 처분해 버렸어. 아니면 정렬해 버렸어. 아니면 거기다 잔뜩 돈을 빌려가지고 건재당할 설정이 나와버렸어. 껍데기로 만들어버린. 그럴 경우가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 임시로 처분을 못하도록 등기를 해놓는 처분금지, 처분을 금지시키는 가처분 등기라는 게 일반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는 가처분이에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부동산 등기부에 가처분이 돼 있더라도 소유권은 넘어갑니다. A라는 사람 명의로 돼 있어가지고 A 사람 소송을 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가지고 등기다 딱 기입이 됐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B로 명의가 그 다음에 넘어가 있는 거야. 이거 뭐야? 안 넘어간다고 그러면 뭐야가 아니고 마음대로 넘기되 우리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A 상대로 이겨버리면 뒤에 있는 건 싹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처분이 돼 있는 걸 부동산을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모험이에요. 그래서 가처분 등기가 이게 있기 때문에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 차이다. 자꾸 형사사건, 민사사건 몰라가지고 그러시는 것처럼 가압류, 가처분 이게 확실히, 첫째, 가압류는 돈을 받을 것이 있을 경우에 부동산이나 은행에다 하는 거고, 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올 때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등기부 등본상에 임시로 가처분 등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확실히 아시죠? 이제 어디 가서라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과연 대여금 소송에서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경우는 채무자가 현재 재산에 있으나 내가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났을 때에는 재산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사람한테 물품 대금 받을 게 있어. 돈 많은 사람이 돈 빌려 꿀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물품 대금을 받을 게 있는데 저 사람 재산은 많아. 그런데 예를 들면 재산이 10억, 20억 되는 사람인데 물품 대금 2천만 원 안 줘가지고 내가 소송을 해. 아니면 돈을 잠시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해. 그랬더니만
집이 충분히 재산이 있는데 잠시 현금이 필요해가지고 돈을 빌려 안 주더라. 그랬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판결에 이기더라도 재산이 없어질 것 같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이길 그 금액에 비해서 재산이 많이 있다. 그러면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주지 않거나 돈이 없어질 경우에만 재산을 가압류해 놓고 그 외에는 굳이 가압류까지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압류라는 것은 꼭 더의금 세습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돈 받을 것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 내가 가압류할까? 아니면 내가 재벌 이사한테 뭐 예를 들면 뭐 주방기로 왔나 봤는데 돈을 안 줘. 그러면 그 어떻습니까? 주방기 국값 하기 위해서 가압류 해볼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그 사람 돈 많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R119 시효증 KR에 들어오시면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해주시고 저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